예, 안녕하십니까. 팍스코리아 대표 윤형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 브리핑할 주제는 페미니즘을 키워낸 문화 막시즘이라는 부분입니다. 저번 시간에 토론했던 PC 운동, 즉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정도 혹은 정치적 성역화 이 부분의 이제 복합적인 상위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게 문화 마르크시즘인데, 다시 말해서 문화 막시즘의 대표적인 양태가 PC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포괄적인 문화 막시즘과 PC, 페미니즘을 동시에 입체적으로 한번 다뤄보고자 그렇게 합니다. 문화 막시즘은 한마디로 미국과 우리나라 전 세계를 침투해서 변화시킨 이제 신좌파 운동이라 볼 수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지금 이 보시는 사진은 베트남 반전 운동을 나타내는 그러한 유명한 사진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위기 좋은 카페나 이런 데서 존 레논의 이매진이라는 그런 음악이 이제 감미롭게 흐르면서 이런 가슴 뭉클한 반전 사진이 나온다면은 그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누구나 전쟁은 추악하고 참혹하고 평화를 지향해야 하고 문제는 여기까지면 좋은데 그 평화운동이나 반전운동이 국제 정세라든가 나라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자기 나라가 침략국이고 그런 어떤 부도덕한 전쟁이라는 측면만 부각이 되면서 대책 없는 반전운동을 펼치게 되고 이런 것이 이제 문화 감성파리로 계속 확산됨에 따라 가지고 바로 좌파들이 이런 식으로 인류와 세계를 이렇게 병들게 만들고 장악을 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런 베트남전이 우리는 항상 침략 전쟁, 미국의 침략 전쟁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미소 냉전 간의 불가피했던 충돌이었고 국제전의 성격을 띄었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숭고한 피해 희생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마치 침략 전쟁이며 학살 전쟁이라는 식으로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고, 앞서 보신 사진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적용됐을 경우에 유사한 패턴으로 참 신파적이면서 참 자기적이고 정형화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꽃을 들면서 시위대가 경찰들과 이렇게 굉장히 가슴 뭉클하게 소통하는 그런 방식. 다음 보시죠. 그래서 이런 반전 평화의 상습적인 이미지가 우리나라에서 항상 흡사하게 이렇게 재현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미지 전략과 프로파간다의 달인들이 치밀하게 기획을 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패턴 유사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주 해군 기지 반대 한창 몇 년 전에 들끓었었죠. 국제적인 어떤 이런 그런 정세라든가 안보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구럼비를 살려라, 해군 기지 반대한다, 이런 식의 감성파리가 이성의 개입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감성적인 낙인이 찍혀 있다 보니까 아무리 팩트를 보여줘도 여기에 대해서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다음 보시죠. 이게 이제 페미니즘, 우리의 이제 주 관심사인 페미니즘으로 대입이 될 경우에 바로 2016년도에 강남역의 조현병 환자가 어떤 여성을 살해한 그런 이제 여성 혐오, 소위 여성 혐오라는 낙인이 찍힌 그 이제 구판입니다. 말이 추모제지 남성을 혐오하는, 여혐을 빙자해서 남성을 혐오하는 새로운 그런 구판의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2016년도부터 이러면서 여성 혐오라는 말이 미소진이와 함께 굉장히 퍼져나갔고, 이걸 통해 가지고 성별 갈등도 엄청나게 대두가 됐습니다. 이런 우리는 집단 광기를 충분히 경험을 했었죠. 그리고 1년이 지날 때마다 1주기, 2주기 그런 식으로 추모제까지 또 계속 벌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처칠과 히틀러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처칠이 무식한 전쟁광이고 히틀러는 굉장히 식견있는 지도자고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잘못 인식이 됐습니다. 바로 프로파간다 때문에. 이게 이 참혹한 결과는 2차 대전으로 이제 반전되면서 오히려 이제 처칠이 구국의 영웅이 되고 히틀러는 이제 천추의 악인으로 오명을 남기게 됐죠.
지금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지금도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가수들, 아티스트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반전 운동을 벌이고 굉장히 어떤 이런 그 몽상적인 어떤 뜬구름적인 그런 이런 평화와 반전 시위를 벌이면서 그 결과는 이랬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전쟁을 멈춘 대신에 베트남 엄청난 양민 학살과 보트피플 그리고 무수한 처형 엄청난 사례가 이제 벌어지고 도미노 현상이라 해가지고 라오스, 캄보디아까지 다 차례차례 순차적으로 적화가 됐습니다. 이게 전쟁 대신 학살을 맞이하게 된 결과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광기의 수레바퀴가 항상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당하고 또 당하면서도 자꾸 이런 망각을 하면서 이런 그 바보 같은 짓들을 하고 있어요. 뭐 동성애 젠더 시위라든가 뭐 페미니즘 시위라든가 과격한 시위들이 막 벌어지고 있고요. 정말 이들은 바보일까? 왜 이런 파멸을 미친 장난을 왜 반복할까? 사람들이 왜 자꾸 이런 데에 도취가 될까? 대중은 누구의 말처럼 정녕 머리 없는 괴수일까? 무엇이 이토록 인류를 이렇게 최면시켰는가? 문화 마르크시즘이라고도 하고요. 네오 막시즘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이제 신좌파 운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일환이 PC 운동입니다. 바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정당성주의, 아니면 정치적 성역화 운동.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 문화 마르크시즘이 바로 PC, 페미니즘과 젠더는 함께 가기 때문에 한때 엮었습니다. 다문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들이 모두 이런 문화 막시즘의 성역으로 함부로 건드릴 수 없으면서 침투를 해나가는 그러한 요소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럼 이 문화 막시즘의 유래가 뭘까요? 바로 이 유래는 바로 레닌, 볼셰비키 혁명을 여긴 레닌이 자신의 그 정치적 경쟁자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극도로 정치적 올바름, 도덕주의라는 명분주의를 내세웁니다. 그게 이제 PC 운동의 초석이 됐고, 언어적으로. 그게 이제 프로이트라든가 이런 성심리학자들과 마르크시스트들의 후예들이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바로 신좌파 운동과 PC 운동을 업데이트해 나가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PC를, political correctness를 절대 성역화, 의역을 하자면은 절대 성역화고요. 직역을 하자면은 정도, 극단적 정당성, 금기어 운동인데, 문화 마르크스주의의 일환이라는 거, 이거 한번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사회주의자들은 이분법을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 유산자와 무산자로 단순하게 이분화시킨 것을 근대 현대에서는 서구 문명, 전통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서구 문명, 기독교 가치관이겠죠. 청교도주의라든가 백인, 이성애자, 중산층, 남성 이런 사람들을 억압자, 강자로 보고요. 비서구 문명이라든가 이슬람, 유색인종, 흑인, 성소수자, 동성애자 그리고 페미니즘과 연관된 여성, 인권 이런 부분들을 피억압자로 아예 그냥 구획을 그어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관건은 피억압자의 주관적 입장이 절대 불가침이다. 피억압자의 어떤 입장이나 기분이나 어떤 피억압자가 주장하는 모든 그런 것들은 성역화될 수 있는 것이고, 간단히 말해가지고 강자가 억압자가 피억압자를 건드리면 큰 죄악이 되지만은 피억압자는 억압자를 린치를 해도 크게 죄가 되지 않는 이런 어이없는 해프닝적 부조리가 바로 이런 PC 운동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피억압자가 사회적 약자라고 부르죠. 불쾌감을 느꼈다면은, 아니면 불쾌감을 느낄 가능성이라도 있다면은 페미들이나 좌파들이나 제3자가 보기에,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증오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미국은 지금 그렇게 심각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많은 법안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심각한 홍역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래 들어가지고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예쁘다라는 것도 성희롱에 이제 취합시키자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이제 반발이 부딪히니까 페미들이 이제 하는 말이, 여성이
주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것은 이미 성희롱이다라고 이렇게 입으로 천지창조하는 그런 궤변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성역화 대상은 여성, 인구의 절반이 할 수 있는 여성이 젠더 약자가 돼가지고 성소수자와 함께 연합이 되는 겁니다. LGBT 아시겠죠? 레즈비언, 게이, 그리고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 외에도 50가지가 넘습니다. 심지어 100가지가 넘습니다. 영국의 페이스북에서는 71가지 성별을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황당한 성별도 많습니다. 아침엔 남자였다가 저녁엔 여자가 되고 반은 남자였다가 반은 여자가 되고 실제로 저 농담인 줄 알았는데 자신이 남자지만 여자라고 착각을 한다면 여성의 영혼이 들어와 있다 뭐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성별을 그렇게 마음대로 막 취사 선택하고 난도질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 걸맞는 법들을 지금 막 만들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해가지고 다문화, 이민자, 흑인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런 게 있죠. 입에도 못 담을 정치적 민감한 소재들, 뭐 촛불 관련해가지고 무슨 민주화 운동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감한 소재들에 대해서 거론만 해버려도 낙인 찍히죠. 동성애자에게 만약에 에이즈 발생률이 높다. 이걸 어느 연구기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은 성소수자 혐오가 되는 거고 지금도 우리나라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가지고 차별금지법과 젠더 폭력방지법 같은 게 지금 민주당을 통해 가지고 자꾸 발의가 되고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주류 국민들이 또 다문화 정책, 외국인을 배척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과도하게 복지가 다문화 쪽으로 이제 배분이 되니까 다문화 정책을 비판했다 해가지고 외국인 증오라고 이제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존경을 받는 어떤 굉장히 어떤 아이돌처럼 그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어떤 그런 정치인이 있어요.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을 비판하다니 너 일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하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한마디로 이거를 정리하자면은 그 입 다물라, 입 닥쳐랍니다. 성역화된 여성, 동성애, 인종에 대해서 감히 우리의 주장을 비판하다 이런 차별주의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 성애자, 백인 우월주의자 전쟁 광이 되는 것이고 아주 마초적인 구구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일배충이 되는 것이고 뭐 공화당이든 뭐 무슨 당이든지 간에 보수당 지지자는 또라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아예 프레임이 씌워져 버리니까 낙인적 프레임이 씌워져 버리니까 아무리 팩트를 보여주고 하려고 해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 혐오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요. 페미니즘 비판하면 전부 다 여성 혐오주의로 낙인 찍히는 이제 그런 한마디로 입 닥쳐라 성역화 이게 이제 PC 운동의 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벌어진 현상이냐? 마르크스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에서 이제 실패를 합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외쳤습니다. 만국의 노동자에 단결하라. 그러나 단결하지 못했습니다. 1914년 1차 대전 벌어졌을 때도 개인의 사리 사욕을 챙겼지 절대 노동계급의 어떤 일체감을 가지고 절대 국경을 넘어서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1917년에 러시아 혁명, 이제 붉은 혁명이 벌어졌을 때도 그 주변으로 확산될 줄 알았지만 결단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마르크스 볼셰비키 혁명은 보기 좋게 실패를 했고요. 이 실패를 한 걸 거울 삼아가지고 이 마르크스의 후예들이 굉장히 어떤 비판과 함께 개선을 시도하게 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후배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그 기회르기 루카치라든가 특히 다 주목해야 할 사람이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인데 기회르기 루카치 같은 경우 이런 마르크스 이론의 실패, 유혈 폭동으로는 한계가 있고 뭔가 다른 치밀한 어떤 그런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성적 가치관의 파괴를 통해 가지고 마치 우리나라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그런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뭐 막 확산시키면서 굉장히 아주 급진적인 그런 주장을 했고요. 이 안토니오 그람시는 부르주아 세력들이 선점을 했던 문화적인 헤게모니를 바로 프롤레타리아가 장악을 해서 단계별로 가랑비에 옷적 시듯이 단계별로 서서히 인간의 정신부터 모든 구조까지 한꺼번에 잠식을 시키는 그러한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탈리아의 이태리인인데 아마 이태리의 파시스트 수괴 무솔리니를 잘 아실 겁니다. 그 무솔리니에게 패해가지고 옥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상 이론 전략 체계를 옥중에서 수기를 하면서 이제 글을 쓰는데 이 옥중 수기라고도 부르고 교과서 노트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에 모든 그런 이제 전략과 어떤 그런 철학들을 담아가지고 이 사람은 옥중에서 병사를 하게 되고 프랑크푸르트파에서 이 사람의 사상을 흡수해서 접목을 시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프랑크푸르트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막스 호르카이머하고 헬베르트 마르쿠제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마르쿠제나 막스 호르카이머 같은 경우 이 어떻게 보면 신좌파 운동을 이제 어떻게 보면 주동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특히 저기 호르카이머 같은 경우 경제 용어를 괜히 문화 용어로 이렇게 슬며시 바꿔가지고 그때부터 서서히 이미지 전략을 취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우리는 폭력으로 혁명하지 않고 차츰차츰 세대에서 세대로 또 이런 말을 했죠. 긴 행군을 시작하겠다. 그렇게 해갖고 점진적으로 잠식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르쿠제 같은 경우는 억압적 관용이라는 말을 이제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좌익에게는 그게 합당하지만은 우익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제 어떤 그런 맥락의 그런 궤변을 펼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존재하는 모든 이론을 비판하라. 이게 비판 이론이라서 한창 막 대두가 되고요. 이 비판 이론이 이제 막 대두가 되다 보니까 어떤 그 기존의 가치라든가 자기네들은 어떤 이론을 변변한 걸 제시하지 못하면서 기존에 있는 전통 가치관들을 자꾸 해집고 막 파헤치기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꾸 네거티브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게 되고 서구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보다 더욱 억압에 시달린다. 그 억압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억압이기 때문에 더 억압받는다는 이제 궤변을 펼쳐요.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은 이게 패미들이 항상 그러죠. 인식의 차별이 법제도의 차별보다 더 심각하다. 그리고 뭐 잠재적 가해자라든가 어떤 잠재적인 어떤 그런 잠재적 범죄성에 대해서 패미다 좌파들이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과 이제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이 바로 68혁명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물인데 자크 데리다라는 이제 포스트 모던 학자가 있고요. 주디스 버틀러라는 아주 페미니즘의 급진 페미의 유명한 그 페미니스트가 있습니다. 자크 데리다 같은 경우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가 아마 익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신좌파 철학의 이제 대표적인 부분인데 실체는 없습니다. 이게 뭐 어떤 어떻게 보면 참 궤변 같은 그런 현란한 수식어라든가 어떤 그런 뭐 수사라든가 난해한 어떤 그런 학문의 연속이고 해체주의를 표방하되 대안은 없어요. 또 그리고 항상 해결을 못하면서 담론만 제시하고 그런 해체주의와 탈중심주의, 극단적인 다양성주의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도 애매모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제 그 같은 포스트 모던 계열의 학자였던 이제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자크 데리다한테 난해주의 테러리스트라는 어떤 그런 비아냥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일반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난해한 문장을 사용해가지고 지적 우월성을 과시한다. 이제 그런 개념인데 요게 항상 보면 좌파나 페미들이 뭐 젠더 감수성이다 무슨 뭐 이상한 이론들을 만들어내면서 신조어고 당연히 아리까리할 수가 있죠.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근데 이런 용어들을 뭐 이렇게 뭐 복잡하게 막 휘저어서 막 조합하면서 수많은 워딩을 만들면서 이거 내 말 못 알아들으면 너는 참 무지몽매하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고 이런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이 주디스 버틀러라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젠더론을 입각해가지고 사회적 성별, 선천적 성별이 아닌 사회적 성별을 한층 더 부각시켜가지고 아예 인간의 성별은 백지장이다. 없다. 얼마든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성별이라고 아주 극단적인 젠더론을 펼치면서 급진 페미니즘에 아주 그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인물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3세대 페미라고 하는 것을 아주 주동하다시피 했던 그런 인물이고요. 하여간 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이 부분을 부각시키고 젠더론을 젠더 페미니즘을 굉장히 확산시킨 그런 인물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난해주의를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페미라든가 진보들이 이 어떤 어려운 말이라든가 애매모호한 워딩을 가지고 공격을 할 때 우리가 절대 당황하지 말고 이거를 아주 뭐
아주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란한 수사와 신조어, 신주 이론, 공허한 담론, 그리고 내 말을 이해 못하면 당신은 무지몽매한 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좌익과 페미니즘 세력들의 숱한 전술 용어, 워딩, 뭐 미소진이니 무슨 뭐 여러 가지 말들 많지 않습니까? 뭐 학술 용어도 개중에는 학술 용어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용어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필두로 해가지고 교육 커리큘럼, 사회 용어로 확대 재생산시키고 실제로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젠더 감수성이 바로 감수성 훈련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슨 대단한 교리, 한마디로 페미니즘 교리에 동참하지 않으면 너는 성차별주의자, 그 타인 공감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거를 마치 거창하게 감수성 훈련 이렇게 하는데 포용력 훈련도 마찬가지고 뭐 편견 퇴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미니즘, 블로깅 같은 심지어 그런 것들까지 가르쳐가지고 이런 쓸데없는 걸 배운 사람들이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맨날 사회 분란만 이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를 이제 정리하자면은 처음에는 어떤 차별의 요소를 가지고 굉장히 어떤 똘레랑스적 어떤 그런 그 관용 미덕의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상당히 보기 좋고 온건하게 접근했다가 법, 제도, 기회, 평등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반드시 법, 제도를 평등하게 한다 하더라도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기계적 평등이 입각해가지고 자꾸 그 기존의 억압자들을 공격을 합니다. 더 내놔라, 가진 거 내놔라,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억압 집단 대상을 해가지고 그 역차별을 가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방위 공격, 치료의 대상이고 정신병자고 수구고 전쟁광이고 그런 식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차별 철폐를 위한 차별 낙인 찍기 프레임을 그렇게 개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국에 있는 사회들인데 이거를 한국에 그대로 대입하면 마치 수학 공식처럼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보시면은 자 우리가 586 세대하고 미국 68 세대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자학 역사관이 우리는 항상 친일 기회주의를 가지고 공격하듯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인종차별이라든가 인디안 학살, 미국의 개척사는 인디안 멸망사다 그런 식으로 미국의 어떤 미국의 태동 자체를 안 좋은 점만 부각시켜가지고 굉장히 폄하를 시키고 그리고 역사 왜곡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호남 피해 의식이 있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흑인 피해 의식을 막 부추겨가지고 여기도 민주당 텃밭을 이루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적과의 동침이라 그래가지고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무리 좌파들은 북한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뭐 인권 어쩌고 해도 북한에 대해서 항거합니다. 페미니스트들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이슬람에 대해서 아이러니하게도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좌파 이런 미국의 사람들이 가장 그 여성을 굉장히 폄하하는 무슬림에 대해서는 절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를 벌이고 있어요. 모순된. 그리고 문화적 상대주의를 이슬람에 굉장히 막 수용을 하면서 이게 단순히 수용만 하면 좋겠는데 한 나라나 한 문화 공동체에 근간이 흔들려 버릴 정도로 난민에서부터 뭐 문화 같은 걸 무분별적으로 너무너무 수용하고 특혜를 줘버리니까 혼란이 말도 못한 것입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대입할 수 있고. 그래서 바로 아까 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런 배경 하에서 1968년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을 중심으로 68 폭동 개념 봉기처럼 68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68 운동이 일어납니다. 예, 1968년 잘 안 보이시는데, 예. 이게 이제 반전 운동, 그리고 이제 이 반전 운동이 히피 운동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비판 해체 운동, 그리고 흑인 민권 운동, 이게 다문화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페미니즘, 이게 다 이때 터지고 전 세계가 좌파 붐이 일어나고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어이없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물량 공세에서 절대 진 게 아니죠. 강대국 미국이. 반전 이런 분위기 하에서 반전 여론에 휩쓸려가지고 미국이 어이없이 철수를 하게 된 겁니다. 아주 부도덕한 전쟁 그리고 침략자란 낙인을 찍으면서요. 지금도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현상이에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이 유명한 사진인데 이게 바로 이런 총 대신의 이미지, 이게 배드피스, 존 레논과 그의 아내였던 일본인 아내 오노 요코가 같이 이렇게 반전 평화운동을 벌이는 부분인데 침대에서 꽃 들고 평화 시위하는 겁니다. 총 대신의 사랑을 뭐 이런 구호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길거리에서도 하고 뭐 이런저런 장소를 옮기면서 이런 이제 침대 위에 시위를 하니까 이게 또 굉장히 뭐 유명해졌어요. 하여간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굉장히 어떤 그 좌파 붐이 벌어진 겁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잘 아시는 피카소. 이 피카소가 근데 공산주의 성향을 가졌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피카소의 황해도 신천, 6.25 때 이제 황해도 신천 양면 학살이 있습니다. 1950년도에. 이 존 레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아는 이 존 레논이 맨하탄의 초호화 주택을 가진 사람이 무소유가 어쩌고 무슨 아나키즘적인 무정부 뭐 따지고 그것까지 욕했는데 무소유를 뭐 하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피카소도 굉장히 부자로 살면서 부유하게 살면서 하인을 거느리고 그런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이 피카소가 이런 천재성으로 이런 거짓을 그려냈습니다. 이거 절대 있지도 않은 사실이에요. 이 좌우익과의 충돌이지 미국이 학살시킨 게 아닌데 이렇게 왜곡을 시키는 거짓말을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발 아티스트들은 본연의 직분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대중문화에서도 예외일 수 없는 게 우리나라 뭐 촛불문화제다 뭐다 하면은 항상 연예인들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게 뭐 하나의 문화재 축제가 되고 하면서 굉장히 연예인들이 또 굉장한 또 지식인과 함께 이런 문화 마케팅적인 요소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또 부추기고 있고 본인들이 빠졌는지 아니면은 어떤 그런 비즈니스적 요소인지 그거 모르겠습니다. 알 길이 없지만은 한 번 더 반복하지만은 좀 예술인들, 아티스트들은 진짜 좀 충실하게 본연의 임무에 좀 충실해서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헛된 선동을 좀 안 하는 그런 바람직한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요, 이게 반전 이미지에 굉장히 영향을 준 유명한 사진인데, 뭐 퓰리처상감이라고 뭐 그런 말도 들었고요. 이게 딱 보기에는 포악한 장교가 일반 시민을 마치 총 쏴 죽인 것 같은 그런 사진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에디 아담스라는 사진가가 찍은 사진인데, 당시에 존경받는 베트남 장교가 아주 악랄하다 못해 누구나 뭐 진짜 돌을 던지던 그런 그 베트공을 즉결 사살하는 장면인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배포를 하니까 이 장교는 완전히 매장을 당한 거죠. 미국에 망명하고 나서도 굉장한 비난과 아주 그런 오명을 듣고 죽을 때까지. 아이러니한 거는 죽고 나서야 오명이 풀렸다고 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아주 뭐 굉장히 제가 알기로 퓰리처상까지 받은 아주 굉장한 아주 뭐 유명한 사진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사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참상, 뭐 전쟁의 참상까지 당연한 건데, 그게 이제 반전운동과 자국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안 좋은 쪽으로 이미지 메이킹이 됐으니, 그리고 안 좋은 선동으로 이어졌으니 그게 문제인데, 자, 이게 보시면은요, 이게 아주 비참하게 뭐 이렇게 뭐 막 아이들이 불난 집에서 탈출해가지고 그 옆에 마치 미군들이 뭐 아이들을 닭무리 하듯이 뭐 그렇게 연출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냥 폭격으로 불이 난 집에서 아이들이 탈출한 비참한 상황일 뿐입니다. 하필 그때 미군 몇 명에서 지나간 것 뿐이에요. 그 부분을 기가 막히게 딱 포착을 잘해가지고 이런 사진이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이렇게 옷이 벗겨진 채 울고 있는 이 비참한 소녀는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비참한 소녀는 캐나다로 망명해가지고 전쟁 참상 알리는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크리스천 개종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한 일이지만,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최근 일입니다. 알란 크루디. 이거 아마 몇 년 전에 이거 아마 그 포털이고 언론이고 유명하게 나온 사진이에요. 이거 아마 뭐 다들 많이 익숙하게 보셨을 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독일에서 완전히 뭐 이민자 적국 수용으로 정책이 바뀌어버리고 그 덕분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전 유럽이 이민자 난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경에 이제 봉착하게 됐는데 이 알란 크루디라는 소년의 이미지 왜곡은 유명해요. 이게 사실은 시리아 난민, 시리아 총격으로 총 맞고 떠내려온 게 아니고 북유럽의 복지를 누리려고 엄마 아빠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배를 타고 오다가 어떻게 사고로 급류에 휩쓸린 겁니다. 물론 자체로 불행한 일이지만 절대로 전쟁의 참상을 겪은 그런 시리아 난민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좌경화된 미국의 주류 언론들도 좌경화가 너무 심한데 이런 좌경화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런 조작이나 왜곡이나 호도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근래 들어가지고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앞서 보여드렸던 처칠과
히틀러가 교섭하기 직전에 챔벌린 수상이 있었는데 그 챔벌린이 히틀러한테 푹 빠져가지고 히틀러는 굉장히 평화주의자고 식견이 높은 지도자라고 하면서 굉장히 히틀러한테 양보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가지고 왔다고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누구처럼 아주 이게 수수들 떨고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2차 대전을 맞게 되고 굉장히 오명을 남긴 분인데 지금 이게 고스란히 지금 오늘날 재현되고 있으니 이 참 철없는 평화 메시지라는 게 웃기는 겁니다. 사실 19세기 중엽부터 오랜 인류가 태동한 19세기 중엽까지 무려 3,000건의 평화 조약이 있어왔지만은 2년을 못 버티고 다 휴지조각이 됐다고 합니다. 그 평화 조약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회담 이벤트라든가 이런 종이 쪼가리 그 평화에 함몰되는 거는 물론 몰라서 이렇게 홀리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알면서도 이미지에 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고서도 속고 그냥 이미지에 그냥 도취되고 하는 이제 그런 문화 마르크시즘의 그 직관적 영향을 받고 이렇게 우리는 세뇌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아까 보여줬던 이제 그 해군 기지 반대 이렇게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 굉장히 우리나라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구럼비를 죽이지 말라고 심지어 디자인에서부터 아티스트들 동원돼 갖고 말도 못하게 감성팔이 했습니다. 구럼비가 자기 아버지인지 구럼비를 살리자 강정마을 살리자 하면서 여기서도 어김없이 좌파 아티스트들이 길거리 공연하고 그런 식으로 감성 자극하면서 진짜 중요한 본질을 호도해 버립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상을 방불하게 하는 이런 감성 코드 이미지, 기타 치는 대통령, 그리고 서울시장에 뒤떨어진 구두축, 눈물 흘리는 대통령, 이런 거에 우리도 계속 열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빨리 타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냉철한 냉철한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대입된 오늘날의 페미니즘이 이렇게 참고를 했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가 꿈꿔왔던 가정 파괴와 소유재산 파괴, 종교 파괴, 국가 파괴 이런 부분들이 비록 유혈혁명이 실패했지만은 무다 마르크시즘을 통해 가지고 마르크스의 꿈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장시간의 행군처럼 저별을 잠식하게 됐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피억압자에 대한 성역화, 그리고 인종, 성별, 소수자에 대한 절대화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면 성차별자, 수구, 적대 존재로 낙인 찍는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제 무기는 비즈니스예요. 바로 돈이 됩니다. 젠더 비즈니스, 인권 비즈니스, 복지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요. 그 돈벌이는 곧 세력화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중독자가 양산되는 광신 그룹이 형성되고요. 그리고 혐오로 먹고 살고 증오로 살이 찌는 겁니다. 혐오의 확대 재생산, 인종을 비판하면은 다문화 비판하면 인종차별주의자가 되고 제도포비아가 되고 동성애나 젠더를 비판하면 호모포비아가 되는 이런 포비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모든 부분들이 북한 여성이나 페미니즘, 무슬림 이런 담론들이 서로 상호 상충되고 있어요. 모순되고 있는 거예요. 페미니즘을 주장한다면서 무슬림은 또 옹호를 하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페미들이 여성인권 챙긴다면서 가장 열악한 북한 여성인권에 대해서 또 함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배경 하에서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6.8 운동을 통해 가지고 레디컬 페미니즘이 이제 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막시즘과 무다 마르크시즘과 그 젠더론을 취합해 갖고 오늘에 이르는데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부르는데 이 페미니즘이 결국은 바로 페미니즘 그 자체입니다. 페미니즘의 종류가 많다고 그러지만은 그건 그들이 그냥 자신들의 어설픈 학문의 영역을 그냥 쪼개기 위한 하나의 빠져나갈 방편으로 쪼개놓은 하나의 그냥 그런 분파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페미니즘, 우리가 여성학에서 다루고 있고 페미니즘 원론 개론서에서 다루고 있는 그러한 페미니즘은 바로 모든 레디컬 페미니즘, 이때 나온 그 페미니즘을 의미하고 있다고 우리가 공유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 막시즘이 대입된 페미니즘, 이 역시 PC주의와 함께 이렇게 창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페미니즘은 절대 여성인권 운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할례를 하면서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오지의 여성들이나
부르카 차도를 쓰고 있는 무슬림 이슬람의 어떤 그런 여성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여성들은 기독교 계열 인권단체, 여성 인권단체에서 열심히 몸을 날려가면서 하고 있고, 페미니즘 세력들은 바로 남들의 그러한 공로를 싹 가져다가 이거 봐라, 아직도 여성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으니 인권적으로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하라고 물타기를 하는 불쏘시개로만 사용할 뿐이고,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짓은 맨날 이런 짓입니다. 과격 시위, 남성 혐오, 성별 갈등, 낙태 확산, 동성애 젠더 확산,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게 페미니스트 세력들입니다. 예,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가짜 인권, 젠더, 앞서 말씀드렸던 LGBT, GM, 젠더 메인스트리밍, 이것도 아까 그 난해주의란 그 부분과 직결시키면 될 것 같아요. 성주류화예요. 별거 아니에요. 성주류화가 뭐 별거 대단한 것 같죠? 아니, 별거 아닙니다. 그냥 젠더로 입학해가지고 젠더 평준화를 시키는 거예요. 다양성에 입학해가지고. 그냥 비주류 젠더들이 그 다양성에 맞춰가지고 동등하게 주류로 다 같이 나서서 모든 소수자 젠더들이 이제 성주류화, 젠더 주류화를 이루자. 뭐 그런 개념이고, 이게 이제 성인지 예산, 하이일 예산이라 불리는 성인지 예산과 성별 분석 평가에 이제 쓰이는 어떤 그런 소스가 되기도 하죠. 예,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의 이제 지배자, 피지배자라는 또 이런 구조로 PC와 비슷하게 가면서 바로 페미니즘이 창궐함과 동시에 강간 위기 운동이 벌어집니다. 1970년대. 이게 이제 오늘날 미투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남성이 잠재적 가해자라는 전제하에서 예비 강간범이다. 그런 식으로 낙인을 찍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지금처럼 무수하게 무고를 하고 뭐 아주 사회 혼란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생겨난 여성단체들만 미국에 이 강간위기센터만 1000개가 넘는데, 그게 오늘날의 이제 어떤 여성단체들로 다 이제 급성장하고 조직화가 되고 세력화가 되고 돈줄이 된 거죠. 이런 강간위기 운동도 역시 아까 그 PC 개념으로 접목시킨다는 바로 그거예요. 약자니까 약자의 주자가 다 옳다. 이런 개념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페미니즘의 사전 기획. 방송하면서 이 미투 기호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아예 이렇게 비주얼과 함께 알리사 밀라노라는 사람이 이제 미투에서 작년 2017년 10월에 나도 당했다라고 쓰면서 제안하고, 이게 조직적으로 굉장히 퍼져나갑니다. 추정하는 바로 페미니스트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SNS를 통해서 확산시키고, 우리나라 이제 민주당에서 이거를 굉장히 수용하면서 굉장히 퍼뜨렸죠. 그리고 이제 이 미투 캠페인이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미국의 페미 운동가였던 타라라 버크가 이미 2006년도에 미투라는 문구를 사용했으므로, 이거는 애시당초부터 페미니즘의 사전 기획이라는 겁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은 또 어떠느냐, 미투에서 업데이트된 에브리데이 섹시즘, 날마다 성차별이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날마다 나도 당했다가 해서 한 달에 더 업데이트 돼 가지고 날마다 성차별 당했다, 제보하게 하고 책 팔고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낙인 찍기 현재화도 미투의 큰 문제점이 바로 이 앞서 말씀드린 문화 마르크시즘, 이런 구조주의적 발상에 근거해가지고 개인에 대한 책임을 왜 사회 구조로 돌리느냐, 이제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강간 위기 운동의 가장 큰 문제점이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라고 몰아버리면서, 잠재적 가해자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런 예비 강간범이라는 급진 페미니스트들 주장을 가지고 일반 시민들을 동참시키기 때문에 이 미투 자체가 부작용을 떠나가지고 계속 페미니즘을 불태워주는 어떤 그런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점, 그것도 우리가 위험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투 운동이 젠더 폭력 방지법이라든가 차별금지법의 초석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 위험성 외에도 미투가 자꾸 거론되면 거론될수록 페미니즘 땔감이 된다는 사실이고요. 강간위기센터, 앞서 말씀드린 이 플랫폼이 급진 페미니스트가 주도하는 고도의 정치 세력화 조직이라는 사실, 그 시스템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이 브리핑을 도식화시키자면은 문화박시즘, PC운동에서 이제 추구하고 있는 가정 파괴, 사유재산 파괴, 종교 파괴, 국가 파괴와 젠더 페미니즘이 이제 지향하고 있는 성별 갈등, 낙인 찍기를 통한 성별 갈등, 그리고 가정 파괴, 낙태 확산 운동이죠. 가정 파괴, 그리고 동성애 젠더를 통한 성별 해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게 맞물려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맞물려 갑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수구, 비도덕, 부패, 성차별, 가부장제의 어떤 그런 대상인 것이고,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들은 낙인 찍기 프레임을 계속 펼치고 있고 여론전을 통한 잠식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은 바로 문화 발악그 시점, 진보 가치와 PC, 성역화, 젠더 비즈니스, 돈벌이, 그리고 성차별 프레임, 이것이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입체적이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독버섯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평화와 인권, 다양성을 강조해서 인류를 피폐시킨 문화 막시즘은 바로 그대로 페미니즘의 갱신이 돼가지고 여성 인권을 빙자한 새로운 증오의 신앙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중이고요. 다음 보십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냉철하게 보면서 이미지에 취하지 말고 장미에도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항상 비슷한 패턴으로 우리 인류는 이런 감성파리론자들에게 정신과 모든 것들을 장악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려한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 어떤 꽃을 봤을 때 그 꽃봉오리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뿌리, 잎새, 그 이면도 볼 수 있는 그런 통찰을 가지고 있어야 시민의 자정력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래서 전방위,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하게 전방위 좌경화가 되고 여론의 문매를 받고 그런 횡포 속에서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미국 시민들은 우리처럼 촛불에 이렇게 선동당해가지고 나라를 뒤엎지 않고 자정력을 발휘해가지고 공화당 당선이라는 이런 또 쾌거를 이뤄냈듯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귀감 삼아가지고 좋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